예, 새벽에 정치는 할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 정치는 여자, 정치는 남자.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 종소리, 천광로 작가입니다. 2015년, 오늘은 1월, 벌써 29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제가 새벽에 종을 치는 이유는 아시죠? 기도의 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네 후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국가 안보와 나라 튼튼, 세계 평화와 맑은 공기와 맑은 물, 사람이 사는 환경이 지금 많이 나빠요. 그래서 어른들이 장수는 하는데 사실 몸은 약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요. 그 거미줄 같습니다. 거미줄. 이슬방울에도 하나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뭐가 와서 그냥 건드리면 그렇고. 예, 저도 지난 주간 한열흘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제 둘째 손녀딸 미국에서 그 소아 자반증이 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심한가. 뭐 눈에 어리고 그 잠이 안 온대요. 잠 안 자도 소용이 없는데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무리 두려워 말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뭐 그래도 자꾸 걱정이 되고 그래요. 참 그러다가 어제 이 밤 말고 전날 밤에 잠 많이 잤어요. 푹 잤어요. 아들 그 방송 듣다가 세계 뉴스 듣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까지 잤어요. 약간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보낸 한약이 도착을 했다 소리를 듣고 약 먹는다 소리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예,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그리고 이 밤, 이제 날이 새어오는 이 밤, 그래도 좀 편히 잤어요. 어제 들어온 말에 의하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답니다. 예, 이제 가만둬도 나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프다고 하고, 또 학교는 못 가요. 벌써 이게 며칠이냐. 한 2주째 그러네요. 온전히 2주째 지금 학교를 못 가는 것 같네요. 내일이면 2주네요. 예, 아이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게 많아요. 제가 한 40년 됐네요. 친형제간 같이 지내는 그 형이 한 분 있어요. 나이는 물론 70 훌쩍 넘었고, 그 형이 딸 셋의 위로 막내 아들인데 다 컸지요 물론. 근데 그 둘째 딸의 아들이 외동입니다. 요즘에는 여동이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는 나이인데 제가 잘 알죠. 서울에 있어요. 갑자기 경기를 해서 병원에 입원한 게 일주일 혹은 8일째인가. 우리 송은이보다는 며칠 늦어요. 근데 걔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 면역력 소리 참 면역력이 약하면은 허리도 아프고요. 눈도 흐리고요. 머리도 띵하고 뭐 관절도 아프고 그게 다 면역력이에요. 그 면역력이라는 건 잘 말해서 근력이 없다는 얘기지. 대항력이 어떤 외부 세력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게 그 면역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체에 구멍이 다 안 보이지만 구멍이 나 있어서 10만 킬로미터라 그랬잖아요. 지구를 두 바퀴 돌게. 그 혈관에 산소가 들어오는 대롱이 다 있거든요. 그건 얼마나 찐 거 옹고스트름이라고 하는데 옹고스트롬 어려워요. 아주 그냥 미리를 쪼개고 제일 찍은 거예요. 옹고스트롬이에요. 그게 그 옹고스트롬 단위로다가 10만 킬로에
공기가 드나들고 영양이 공급되고 이러는 건데 그게 바로 근력이고 심장 박동이고 호흡이고 그런 거예요. 복합적으로 뭐 우리 과학에서 의학에서라는 게 100만 분의 1이라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박사가 하는 게 100만 분의 1이라니까 우리 같은 노박사 박사가 아닌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1000만 분의 1 할까요? 아니에요. 박사가 우리보다 더 하는 게 몇만 가지 정도일 거예요. 박사가 100만 가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아마 한 80만 가지, 90만 가지는 알 거예요. 인간이 한계가 이래요. 100만 분의 1 알고 99만 9,999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인체의 이 신비함을. 하여튼 그러나 면역력 이거 확실해요. 그것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아이가 현결. 근데 걔는 지금 인공호흡기를 꼈다는데 그 형이 연실 서울에 올라가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경비하고 하루 어제도 서울 갔다 밤중에 내려왔을 거예요. 오늘 낮에 좀 하도 궁금해서 좀 가봐야 되겠는데 오늘 날이 새면 이제 또 내려왔어요. 또 이제 경비를 하니까 하여튼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의식을 잃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아픈 이야기는 그 아이가 산들 사람 노릇을 할 것인가. 뇌를 다쳤으니까 장애. 그래서 우남이 회복되기를 참 기도하는 이 종을 또 안 올릴 수가 없네요. 모든 것이 공기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 요즘 공기가 나빠요. 그래 도시가 아주 공기가 나빠요. 서울은 더 나빠요. 그래서 세종시, 우리 세종인성학당에 있는 이 세종시, 제가 앞으로 이제 거기 촬영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는 공기 문제에 신경을 쓰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 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도시계획법에 보면 녹지 비율이 건축 비율 대비 10에서 15%에 15%. 그러니까 85%는 건물을 짓고 15%는 나무를 심으라는 거죠. 이 거꾸로 워싱턴이나 미국에 가면 15%밖에 건물을 못 짓는 거죠. 나무가 85% 그렇게 전원 속에 묻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막 다닥다닥 콘크리트로 붙어 있는 거 이거 참 문제 많습니다. 오늘 참 주제가 뭔가 말을 안 했네요. 자식에게 하루 30분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을 자식을 위해서 24시간 다 하신다고요? 12시간 자식을 위해 투자합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말을 실수했어요? 30분만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기도 시간 30분입니다. 집중 시간.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은 치성 시간이고 불교로 말하면 불공 드리는 시간이고 기독교로 말하면은 기도 시간 30분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못 키우고 아들이 키우고 딸이 키우고 며느리가 키우고 사위가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의 노파심이라고 하죠. 노파심. 예. 근데 제가 좀 알아. 공부를 해서. 이건 이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면역 강화로서는 도라지가 좋다 뭐 이런 걸 상당히 알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체가 어떻게 생기고 뭐 아까 뭐 온거스트림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다 공부해서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근본에서 아는 이야기는 뭐냐면 밤엔 나댕기지 마라. 밤에 나당기면은 마귀가 달라붙는다. 술이다, 여자다, 노래다, 춤이다. 그거 다 자식에게 해로워요. 하여튼 제게는 친손녀 셋, 애손자녀 셋, 수양손자녀 5, 11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모들에게
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우리 아들, 딸 사이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송은이 때문에 아들은 정황이 없으니까, 아들 며느리가 뭐 딸이고 손녀딸이 그러니까 정황이 없으니까 아직 딸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가까이 매주 만나는 우리 그 수양 손자녀들, 제자들, 그들의 부모들도 아직 이걸 잘 안 봐요. 보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들이 들어 좋은 이야기. 이게 이제 제 명찰이죠. 신분증. 저는 누구입니까? 이야기 할아버지 참고. 요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김소월이 어린이 리포터. 이희원이 참 이걸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용기를 빵빵 주고 재밌으라고, 이래야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누구요? 김소리. 그 다음에는 이희원. 네, 이렇게 명찰이. 근데 어딜 가면, 촬영하러 가면 뭔가 하고 자꾸 사람들이 이게 듣다 보니까 이걸 차면은 KMC TV로구나 알게. 한현규. 뒤에는 영문, 앞에는 한글. 그렇게 만들었어요. 김은경. 아이고, 그것도 갖춰졌네. 김소리 했고. 박미소. 일기생. 1호 등록. 이거는 강미경. 박미수 엄마. 새엄마. 홍보국장. 한강희 국장이에요. 아까 강미경은 편성과장. 왜냐면 신랑이 편성국장이니까 부부가 같이 참여하라고. 유봉순, 이희원 엄마. 여기는 총무부장, 살림꾼. 여기는 김영환, 김은경 아버지. 기획실장, 노력파예요. 상당히. 김형민, 영상부장.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촬영을 맡고 편집도 참여하고 기술이 있어요. 여기는 장정인, 예, 편집 과장. 남편하고 같이. 예, 소리 엄마. 김소리. 하나 더 나왔네. 전광로. 박승철 없었죠. 박승철. 편성국장. 창립 멤버 어디 있을 거예요. 하루 30분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고, 이제 뒤로 밀어야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밀려나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린이들과 이 촬영할 때는요, 제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잘 못해요. 새벽에 30분씩 이걸 하는 걸 잘 듣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돈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옷 사입히는 거,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줍니까? 내가 널 사랑해, 이거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질이 있고, 방법과 수단이 있고, 이 교감 소통이 있고, 또 진정한 것이 있어요. 나만의 사랑, 이거는 욕심. 너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하면은 걔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저 아이가 좋은 것이라야 돼요.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뜻대로 키우는 건 바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걔한테 진정으로 즐거운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간 마음을 모아 이것저것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 새벽 종소리입니다. 저하고 매일 못 만났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이거 잘 봐요. 잘들 보더라고요. 근데 안 보는 사람 조금 앞에만 보고 말죠. 잘못됐어. 30분간 전광로자가 이야기 할아버지는 떠들게 두고 이걸 보면서 멍하니 내가 과연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 자식을 내 욕심으로, 근데 내 자식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인성이거든요. 내 자식이 오면 남의 자식을 사랑해야 내 자식에게 복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거 성경이에요. 남을 사랑한다. 물론 내 자식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5인데 우리 모두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없어요. 똑같이 내 자식이랑 똑같이 아프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치료하고. 어제 이거 메모를 좀 하다 말았는데 참 이거 어제 우리가 세종인성학당 아닙니까? 인성학당과 관계가 있게 들리는 이 사건이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박박해. 하도 많아서. 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 부단장 여군 하사관 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 그 지금 오늘도 뉴스에 계속 나올 거예요. 대령이 47살 대령이 21살 하사관 신임 여군을 20몇 차례 자기 방에 불러서. 근데 이게 참 내가 이거 인성학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사인성 칼럼이에요. 시사인성. 이수근이라고 그 개그맨 알죠? 방송인. 그 노름 문제 때문에 CF 배상한 거 물어주게 7억을 배상하란대요. 이야, 박태환, 참 너무 유명한 박태환 수영선수. 예. 네비도라는 그 주사 약물을 맞았다죠. 큰일 났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메달 4개인가 6개인가 다 박탈당하고 앞으로 4년, 3년 얼마나 징계를 받아서 출전을 못할지도 모르고 인천의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박태환이란 이름을 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인생이 저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광고는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이수근이 아마 10배일 거예요. 10배. 금액으로 보나 수십억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르는. 이거 참 이런 큰일이 또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도라고 하는 그 주사 약물은 그 인성학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인데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것이 제2차 성징이 발달되는 13살경에 여자는 13살, 빠르면 11살, 12살에 그 생성이 돼요. 여자는 그 이제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생성되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건데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면 다리에 털이 나고 겨드랑이에 털이 나고 허벅지에 털이 나고 턱에 수염이 나고 이게 이제 성징이에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수줍음을 타게 하고 피부를 뽀얗게 하고 곱게 피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생리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근육 강화제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거를 주사를 맞은 게 밝혀졌다는 거죠. 하여튼 복잡해요. 우리네 자녀들이 이렇게 항상 박태환도 아직 어른이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고요. 응? 이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미스코리아 출신 또 재벌 회장을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자가 어떤 남자가 애인인지 장사꾼인지 찍어가지고 30억을 요구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디 그도 막 나와요. 성현아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이거 뭐 다 이 사회 뉴스들이 이게 상상도 못하는 게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 된 걸 잘 몰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개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벌레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느냐고요. 나무나 돌로 태어났으면 나는 거지. 내가 힘써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 인성, 한자, 웅변, 미국사 이런 거를 다시 할 텐데, 내가 나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대단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소나 돼지로 태어났다면 내가 내 아들하고 삽니까? 내 손자 얼굴을 압니까? 이거는 그 인간의 존엄,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사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볼 때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보여야 돼? 조상님이 보여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효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 자식을 낳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저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하면 부모죠. 그 이제 인성의 가장 여기에서 이 욕심을 버리면은 이제 낭패가 납니다. 모든 게 욕심입니다. 상위 그 국제대회에 나가서 수영에 0.0001초 4단인가 그렇더라고요. 0을 4단인가로 또 나누더라고요. 그거를 줄이는 것이 이것이 뭐 그거 초인 그 사람은요 초인이 없어요. 알고 보면 뭐 자전거 루이 암스트롱이나 존 벤슨이나 그 빵빵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약물 투여로 그게 자기의 그 체력, 그 훈련의 결과, 그게 이제 고상하고 그게 가치인데 그게 아니라 약물의 힘 이랬다고 해가지고 아니 인생 절단나지 않습니까? 참 우리 김연아 선수 참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약물 그런 걸로 안 하고 참 그게 하여튼 평생에 넘어진 게 몇 번이냐? 나는 10,000번이라는데 아마 10만 번도 넘을 거예요. 그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학문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이 좌절하지 않는 그 재도전의 의식 이런 것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우리 송은이가 지금 아프고 우남이가 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뭐 이제 그걸 이기고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속상해.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술이나 먹고 아이고 잊고 싶다고 뭐 그냥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마음 아프니까 글쎄 뭐 그건 자기 마음이죠 뭐 그렇게 그것도 하나 수도 있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어려서 잘 나가는 거 좋아요. 박태환 같은 사람. 근데 그 명예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박태환, 내가 볼 적에 참 정말 나도 좋아했던 그 선수인데, 그 부모와 본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왜 주사를 맞았을까?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니까. 그 주사가 그런 건 줄 몰랐다니. 그게 또 이상한 일이에요. 그, 남성 호르몬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100% 걸리는 건데 그 주사의 이름이 테스토스테론이 아니고
레비도라고 하니까 레비도의 그 남성 호르몬이 그게 들었다고 모르면 모르죠. 모르는 사람 모르죠. 그래서 의사한테 묻기를 그거 도핑 테스트에 그 걸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 걸린다. 의사도 몰랐다 그러고 박태환은 몇 번 확인했다 그러고 이게 참 이게 문제되는 말입니다. 레비도에 남성 호르몬이 들었다는 것을 그 세계 선수라면은 내가 어떤 주사를 맞으면 거긴 뭐가 들었다는 건 공부를 해둬야 돼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건지 정말 배우지라는 건지. 아니 약물 문제가 얼마나 세계의 인기 스타들을 무너뜨렸는데 그걸 왜 그거를 난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배운 바 없어. 그럼 전문가가 아니죠. 그걸 가르쳐야죠. 스승이 가르쳤어야죠. 어떤 일을 닥치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올라가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지 않고 야치 올라갔다가 똑 떨어지면 그냥 쓰러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10m 올라갔다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100m 올라갔다 떨어지면 허리 부러지고 200m 올라가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집니다. 이게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게 올라갈수록 안전장치를 잘해야 돼요. 그게 인성이라는 거죠. 그게 학문이라는 거죠. 애들을 무조건 높이 띄우는 거 밀쳐 올리는 거 좋지만 그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박태환이 그냥 동메달이라면은 그 불명예는 없잖아요. 계속 그 금메달 욕심내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만사가 욕심이라 만사가 욕심.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내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얘들을 두고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하루에 0.0001mm 잘하는 듯 많은 듯 잘하는 듯 말. 문제는 환경이다. 문제는 그러한 여건 조성이다. 그러니까 나이스 하우스, 아주 좋은 집, 이 집이 아름답다 그래. 좋은 분위기, 공기, 인간관계, 할아버지가 좋아지고 내가 그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울려 노는 거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논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할아버지가 뭘 가르쳐?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책 좀 냈지만 책 쓰는 걸 당장 걔들이 책 쓰는 걸 배웁니까? 나한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앉고 그러면서 조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종대왕의 인성, 세종시가 앞으로 가야 할 어제 제가 좋은 말 들었어요. 세종시를 무슨 시로 만들 거냐? 사람 만드는 회장님이 그 얘기하시대요. 제가 어제 날짜의 칼럼에서 세종시를 어린이 특별자치시로 선포해 주십시오. 이춘희 시장님 이런 걸 썼더니만은 그걸 보시고서 세종대왕 같은 인물을 만들고 어린이를 키우고 세대별로 참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 만드는 도시.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애정으로 만듭니다. 인재는 어떻게 자랍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환경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뭐 약 먹어가지고 뭐 보약 먹어서 아니거든요. 오늘도 한국이 아픈 일 없고 걱정되는 일 없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30% 밑으로 어제는 또 29.7, 20%대로 내려갔다. 대통령 지지도 내려가면요 나라가 불안해요.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고 경제도 좋아지고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이러한 하루로 잘 펼쳐져서 지구촌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활기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을 울리며 오늘의 시간 마치겠습니다.